시사평론가 김성수의 오늘. 국가보안법의 모태가 된 치안유지법이 만들어진 날 5월 12일 김성수의 오늘 시작합니다. 어제 저희가 긴급 인터뷰를 마련하면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했던 세월호 참사 학생들의 재적 처리와 그에 잇따른 존치 교수의 훼손 문제, 저희가 방송 끝나자마자 아주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재적 처리가 취소되고 학적 복원 절차가 추진된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정순권 교육국장 주재로 경기도 교육청이 어제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대책회의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고요. 이 회의 자체가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의 학적 복원 지시로 개최가 됐다고 합니다. 이재정 교육감은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적으로 학적을 정리한 것은 희생자들에 대한 예우가 아닌 것으로 판단, 단원고 희생 학생들의 학적을 복원하기로 했다면서 도 교육청을 대표해서 이번 사태로 유가족에게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246명 전원에 대한 1월 12일자 재적 처리는 다시금 복적으로 막을 내리게 됐는데요. 이렇게 사과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그 순간에 바로 사과하는 것이 그 파문을 가장 적게 만들 수 있는 현명한 대처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정 교육감과 또 경기도 교육청의 결단에 깊이 감사드리고요. 오늘이 5월 12일, 다시 말해서 국가보안법의 모태가 된 일제히 치안유지법이 만들어진 날이거든요.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상처받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이렇게 발빠른 사과들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꿈처럼 품어보면서 오늘의 순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노래는 원 리퍼블릭의 Apologize입니다.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다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도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예, 김성수의 오늘 5월 12일 순서입니다. 오늘은 하워영 기자와의 정가 산책. 먼저 뉴스 브리핑이죠. 뉴스 브리핑. 오늘은 김일환 아나운서가 아직 회복이 안 돼가지고요. 오늘도 임대용 PD님과 함께 뉴스 브리핑 짚어볼 텐데요. 두 야가
이물리한 행진곡을 과연 공식 기념곡으로 관철시킬 수 있을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정가산책은 한겨레신문 하어영 기자와 함께 지금 새누리당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좀 굉장히 다양한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러는 과정에서 그 새누리당이 갈라설지도 모른다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서요. 과연 어떤 움직임들이 보이는지 한번 정가산책을 통해서 짚어보고요. 그리고 경제 뉴스 브리핑에서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와 함께 면세점 업체들의 환율 담화 문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령화에 따른 정부 지출 얘기들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사 퀴즈, 오늘의 시사 퀴즈를 드릴 시간입니다. 오늘의 시사 퀴즈 맞추신 분께는 역시 어제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 고스트 메모리라고 하는 뮤지컬 티켓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고스트 메모리 뮤지컬이 지금 리뷰들 올라오는 거 보니까 상당히 재밌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많은데요. 여러분들 많이 응모를 해주시고요. 지금 5월 11일 어제 호수풍경 원님까지 이렇게 당첨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오늘의 시사 퀴즈는요.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박근혜 대통령과 회동을 가진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회동을 가지는데 거기서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5.18 공식 기념곡이죠. 5.18 공식 기념곡.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우리들의 5.18 공식 기념곡은 제목이 뭘까요? 정답을 맞추신 분께는 고스트 메모리 티켓 2장 드리고요. 고스트 메모리는 대학 내에서 6월 2일서부터 12일까지 공연이 됩니다. 여러분들 당첨되신 분들이 이제 임대용 PD께 메일로 연락처 보내주시면 직접 공연 기획팀에서 전화를 드려가지고 원하시는 시간에 보실 수 있게끔 배려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뉴스 브리핑 맨 첫 순서가 정답이 들어있는 그런 순서입니다. 첫 순서서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내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청와대 회동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공식 기념곡 지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36주년인 오는 18일 각각 당 차원의 대규모 광주행을 앞두고 해묵은 과제인 기념곡 문제를 해결하는 성과를 통해 5월 광주로 대변되는 호남 민심을 잡겠다는 것입니다. 4.13 총선에서 야권의 심장부인 광주에서 0대8로 전패한 더민주나 광주 의석 8곳 싹쓸이로 광주 내 1당 지위에 오른 국민의당이나 기념곡 문제가 절박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오늘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일 청와대 회동에서 대통령을 만나 기념곡 문제를 이야기할 것이라며 어제도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함께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에게도 이야기했는데 정 원내대표가 대답을 안 했다고 전했습니다. 기동민 원내 대변인도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문제를 내일 청와대 회동 자리에서 분명히 이야기할 것이라며 비록 우리가 광주에서 의석 전체를 잃었지만 이 문제만큼은 총대를 메고 관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총대를 메고 관철하겠다. 정말 확실하게 관철되기를 기대해 보겠는데 16일 날 이 결정이 난다고 하는데요. 기다려 보겠습니다. 과연 관철이 될지. 자, 19대 막판에 또다시 여야 최전선의 세월호 특별법이 올라와 있습니다. 과연 세월호 특별법 개정이 될까요? 네, 19대 국회 종료를 목전에 두고 세월호 특별법이 여야 간 최대 쟁점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야당은 세월호가 오는 7월에 인양될 예정인 만큼 인양 이후의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활동 기한 연장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20대로 넘길 경우 여당이 더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에는 특조위의 활동 기한을 최장 1년 9개월을 보장하고 있는데 기산점 시작일입니다. 이 시작일을 두고서 이견이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 여당은 세월호 특조위 출범을 2015년 1월 1일로 잡아서 올해 6월 30일이 되면은 1년 6개월간의 조사 기간이 만료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야당은 실질적으로 특조위가 예산을 받아 조직을 갖춘 시점을 기준으로 1년 6개월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기산점을 언제 잡느냐에 따라 특조위의 활동 종료 시점이 달라지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기산점과 상관없이 세월호 인양 시점을 기준으로 특조위 활동 종료 시한을 정하자는 주장이 야당 내부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소식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연관돼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재정 교육감이 드디어 유가족에게 사과를 했네요.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직접 만나서 대화까지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안산 단원고등학교에서 농성 중인 세월호 유가족을 방문해 희생학생 재적 처리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오늘 낮 12시 10분께 단원고를 찾은 이 교육감은 학교 현관에서 농성 중인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마음에 큰 상처를 드리게 돼 깊이 사죄해야 한다.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라고 사과했습니다. 그는 이어 세월호 희생학생들의 학적에 대해서는 미리 점검했어야 하는데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며 약속드린 대로 재적 처리를 취소하고 학적을 복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교육감의 사과 내내 유가족들은 책임을 지려면 사퇴하라, 유가족들이 모를 줄 알았느냐, 단원고 교장 교감을 교체하라는 등 질타했습니다. 이 교육감은 다른 일정을 이유로 유가족들과 30분가량 대화를 나눈 뒤 단원고를 떠났으며 유가족들은 단원고 기억교실을 보존하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유가족들은 법적 대응 방침과 함께 기억교실 이전을 포함한 협약 이행 논의를 중단하겠다고 밝히고 단원고 현관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예. 아직까지도 최종적으로 올라온 기사도 보니까 농성을 아직 풀었다는 얘기는 없네요. 유가족 협의회가 대화를 해보면서 어떻게 될 것인지를 결정을 해보겠다고 하는데, 상황은 저희들도 더욱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한 번 더 이 박래군 상임위원하고 전화로 연결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 워낙 상황이 급박해가지고요. 연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유가족들과 이 4.16 연대에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성실하게 알려드리도록 약속하겠습니다. 자, 정운호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의 법조 게이트 사건 확산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정운호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의 불법 도박 혐의 수사가 게이트 사건으로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직 부장 판사, 검사장 출신 변호사, 재벌가 로열 패밀리, 군인, 언론인, 의사, 연예인, 유명 조폭 등 사회 각계의 유력 인사들이 등장합니다. 그야말로 초호화 캐스팅입니다. 최근엔 정치인들의 이름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사태가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정 대표는 그동안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는 물론 수사 중에도 계속해서 전방위적 로비를 벌여왔습니다. 인생의 거의 모든 행적에 로비가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수많은 로비스트와 브로커들이 정 대표 주변에서 암약해왔습니다. 정 대표가 직접 수기로 작성한 이른바 정운호 리스트에 로비스트와 브로커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메모에는 그동안 정 대표의 구명활동을 벌여왔거나 또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인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이처 리퍼블릭 제품이 군 PX에 납품될 수 있도록 군 관계자들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해외 불법 도박에서 시작된 정 대표의 검찰 수사가 법조계와 재계를 넘어 이제 군에까지 번지게 된 것입니다. 사정기관 안팎에선 이번 게이트에 대한 수사가 초기 단계라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파장이 더욱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발 이번 기회에 다들 털어가지고 법조계와 재계의 이 커넥션들 확실히 좀 뿌리를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적 중이던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을 유병재 씨가 불러냈어요. 검찰보다 낫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네, 지난달 22일 이후 자취를 감췄던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의 꼬리가 드디어 잡혔습니다. 도무지 종적을 찾을 수가 없었던 추선희 사무총장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포착된 것입니다. 추선희 사무총장의 잠적으로 사건 수사에 난항을 겪어온 검찰의 향후 행보가 주목이 됩니다. 어제 온라인에서는 한 편의 패러디 영상이 큰 화제를 불러 모았는데요. 작가이자 방송인인 유병재 씨가 지난 7일 자신의 SNS에 고마워요 어버이란 제목으로 올린 동영상이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주인공 유병재 씨의 아버지가 일당 2만 원을 받고 가스통 시위에 나서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또 주인공의 아버지는 종북 언론이 왜곡 보도를 했다며 갖은 욕설을 퍼붓지만 정작 무엇이 왜곡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몰라라고 대답하는 장면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 영상이 뒤늦게 네티즌들의 주목을 받은 것은 잠적했던 추선희 사무총장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어버이연합을 풍자한 듯이 보이는 해당 동영상에 발끈했고 급기야 동영상을 제작한 유병재 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검찰이 소재 파악에 애를 먹던 추선희 사무총장을 다름 아닌 유병재 씨가 세상 밖으로 불러낸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잠적한 추선희 사무총장이 직접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유병재 씨가 제작한 이 영상은 패러디에 불과합니다. 해당 영상에는 단 한 차례도 어버이연합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목 그대로 어버이라는 표현만이 사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은 이 정도 갖고는 무슨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제가 또 이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던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대응을 하면서 봤는데 이 정도 갖고는 전혀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검찰에서 이 추선희 사무총장 수사 안 하면 이제는 정말 직무유기입니다. 제대로 수사를 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5.18 갖고 계속적으로 왜곡하고 있는 지만원 씨 벌써 세 번째 피소를 당했네요. 광수라고 광주에 내려온 고정간첩이라고 해서 그걸 광수라고 하던데 광수라고 아무 사람이나 갖다 붙여가지고 이름을 붙여서 나보고 광수라고 그래서 내 명예가 훼손됐다라고 하면서 8명이 광주지검에 지만원 씨를 고소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만원 씨에 의해 광주에 내려온 북한 특수군 광수로 지칭된 당사자 8명이 광주지검의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5.18 역사 왜곡 대책위원회는 오늘 지만원 씨에 대한 3차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고소에는 지만원 씨에게 북한군으로 지칭된 8명이 직접 고소인으로 참여했습니다. 특히 지만원 씨가 리을설이라고 주장하는 김진순 씨와 북한의 전진수라고 지칭한 고광덕 씨도 함께했습니다. 이번 고소는 지난해 8월 31일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의 1차 고소와 같은 해 10월 20일 북한군으로 지칭된 당사자 4명의 2차 고소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소송을 담당한 강행옥 변호사는 5.18과 관련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다며 그런 부분이 밝혀져야 5.18 왜곡이 없어지고 진실된 역사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만원 씨 워낙 황당하기 때문에 다른 얘기들 하지 않겠지만 광수가 477번까지 있다고 합니다. 자기네들이 사진을 미국에 있는 무슨 엄청난 소프트웨어를 만든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진을 분석을 했대요. 그래서 그 5.18 자료 사진과 또 지금 공개되어 있는 북한의 사진들을 비교해가지고 얼굴이 똑같은 사람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477명이나 찾아냈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71번이 황장엽이랍니다. 참 황당하게 이럴 데 없습니다. 황장엽이 1980년에 광주에 내려왔다고요?
그러면 광주에 내려오게끔 한 그 군과 그 경계를 서고 있는 그런 사람들, 국정원 다 그때는 안기부였겠죠. 다들 뭐 하고 있었던 겁니까? 600명이나 내려올 동안 다들 그야말로 잡혀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600명이나 단체로 간첩에 내려오게 했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하면서 오히려 그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엄단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임대용 PD.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임대용 PD였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